네, 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효택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막말 논란, 여야 또 지역을 가리지 않죠. 막말 논란으로 정치권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두 당이 모두 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못 걸러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안 걸러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이 교수님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제 2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선거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막말이라는 거는 최고의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막말 논란은 지금 현 상황에서의 어떤 발언보다도 이전에 SNS라든가 이런 어떤 글과 말들이 다시 재생산되면서 좀 그렇죠. 문제가 된 겁니다. 네. 한 15년 전 그 글도 멀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들의 말과 글은 박제화됐다 이런 네.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시스템 공천으로 과연 이걸 어디까지 걸러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 네. 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시사점으로 작용할지 그건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장관을 추천하고 할 때 네. 보면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네. 사실 이제 SNS가 됐던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됐던 이거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고요. 네. 상대방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하는 시스템하고는 저는 큰 연관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습관이에요. 네.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게 21대도 보면 또 국회에 들어가서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 같이 아마 이분들이 만약에 살아서 국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저는 22대가 이분들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좀 철저하게 지금 급하지만은 검증을 하고 네. 제거할 분들은 좀 제거하고 네, 또 네. 살려서 가실 분들은 살려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후보도 공천이 취소됐고요.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가 또 문제가 됐고요. 우리 지역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성일종 후보도 네. 홍역을 한번 치렀는데 이 대전 서구가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가 또 SNS에 올린 글이 시끄럽단 말이죠. 당 공관위에서 공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과 네. 함께 우리 백성들을 생선에 비유를 하고 일제를 고향에 비유를 한 이런 적절치 않은 그런 네. 글들. 그에 이어서 또 2013년인가요? 4.3 사건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4.3 논란도 있었죠. 그런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예전에 이제 대전판 도관이라고 하는 사건 네, 거기에 네. 이제 대표 변호 법인으로 또 맡았다. 이런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천 받은 이후에 과연 이제 당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근데 여론은 굉장히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 얘기하셨지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이완용에 대한 네. 우호 발언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역 정서하고 굉장히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관위가 좀 심각하게 문제를 좀 검토할 것 같다 이런 네. 의견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봐서도 지금 공간에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충청권의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큰 호재이고 네. 공격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또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네. 나름대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당에서는 네.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고 네. 또 조만간 이제 공천장을 받고 또 이제 출마를 하셔야 분들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좀 엄중하게 보고 계시네요. 앞서 최 교수님께서 막말은 습관이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이런 막말 지금 뭐 옛날에 SNS 때 올렸던 글들이 네. 지금 하나하나 다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선거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네. 뭔가 좀 공약을 꼼꼼히 따져가고 분석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은 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네. 네. 사실은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네.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당에서도 평상시에 이런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정당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 네.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제를 옹호한다. 이런 건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네. 특히나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당에서 공천 취소를 한 거는 서울 시민들을 좀 패배하는 그런 네. 발언들.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엄중한데 네. 그래서 발언의 수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네. 과연 국민들의 정서, 특히나 이 선거판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막말 논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 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뭐 조국 혁신당이 변수로 떠오른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뭐 지민 비조라고 하나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게 먹힌다는 분석이 좀 나오거든요. 이 교수님은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국 대표랑 손을 잡고 연대하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네. 지역은 민주당, 또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런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사실 거리두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서로 윈윈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는데 오히려 네. 최근에 최근에 그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으면 민주당을 뛰어넘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이 같이 윈윈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고요. 네.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이제 많은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첫 번째는 민주당에게 실망한 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의 역할이 미진하다. 그 대척점에 있는 조국이라는 조국 혁신당으로 좀 마음이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분석에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않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1대에 우리 열린민주당인가요?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봉주하고 이런 분들이 네, 네. 주도했던 게 이제 세석 정도를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이제 흡수가 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지금 비례대표에 들어가시는 분들 면면을 보게 되면 네. 거의 다가 이제 피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1심에서 실형 받으신 분, 또 뭐 2심에서 실형 받으신 분, 전과가 오범인 분 이런 분들이 주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그렇게 우매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조국 혁신당의 본체 또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 선택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은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 네. 20대 중후반까지도 비례정당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건 뭐 신도림에 가깝다. 그걸 예상한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을 뭔가 그쪽으로 흡수하는 흡입력이 있다. 그리고 23일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꺼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신도림이나 파괴력은 저는 총선까지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얼마 전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를 뭐 153석 플러스 알파 네.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뭐 160석, 170석 범야권이죠. 네.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 교수님도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이제 뭐 매주 방송을 하면서 그 지지율 추이를 쭉 보면은요. 네, 네. 지금 공천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공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프레임이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프레임. 결국 네. 정권 심판원으로 옮겨가고 있으면서 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국민의힘 오르고 지지율이 있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 이런 곡선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목표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불가능하지는 있습니다. 않다. 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해찬 예전에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뭐 민주당이 뭐 200석 정도 네, 뭐 네, 그 얘기 가져갈 나왔었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 현실을 망각하고 사실 그런 말씀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달갑게 생각을 안 네.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아까 그 교수님께 얘기한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의 구도다. 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사실 최근에 이제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특히 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꼭 그렇게 예측대로 된다면 뭐가 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박빙의 상황이고 네. 지금부터 얼마나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네. 어떤 공약을 가지고 하느냐, 또 얼마나 실수를 드러내냐에 따라서 저는 판세가 바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예측 중에 어느 게 맞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